다채로운 한국의 문화가 근래 K-드라마나 K-팝과도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이나믹한 한국의 문화에 흥미를 느낀 외국인들의 평균 연령대는 20대이다 보니 교환학생을 신청해 선진국가에서도 한국으로 유학와서 공부하려고 신청하는 학생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제 또한 유럽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한 뒤 유학생활을 하던 중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자 보이기 시작한 한국과 유럽의 선진국가의 생활 수준에 대한 차이점에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외국인 네티즌의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북부지방에 위치한 세계 최초 대학이 설립된 볼로냐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볼로냐 대학교는 1088년도에 세계 최초로 창립된 대학교이자 영국의 명문대학교라 불리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창립된 12세기보다 더 빠른 유럽은 물론 세계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제 생애 1000주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자부심이 넘쳐났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시설과 한국의 여행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고 대학교에서 한국에 위치한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 학생을 모집하는 내용을 보고 평소에도 한국의 드라마를 밤새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저이기에 한 번도 한국 음식조차 먹어보지 못했지만 교환학생을 신청해 6개월간 한국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 처음 경험한 한국 생활을 하며 저는 매일매일 충격의 연속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고 제가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났으나 잘 해결되었다는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처럼 한국에 정착해 유학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충격적인 문화는 다름이 아닌 바로 숙소의 환경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식사가 가능했고 바닥에서는 온돌이라는 따뜻한 난방 시스템이 작동되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밖에 눈이 오는 날에도 벽난로를 떼거나 최근 300% 폭등한 가스로 라디에이터를 통해 지정된 곳에만 난방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한국의 난방 시스템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처럼 여자 혼자서도 밤 12시에 근처 편의점에 나가서 간단한 장을 볼 수 있고 맥주나 생리대는 물론 간단한 약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밤 6시면 마트 문을 닫아버리는 이탈리아랑은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을 보고 간다 하더라도 아무도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좀도둑들이 따라오지도 않는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 무엇보다 밤 11시는 한국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수준과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너무나도 유익했지만 MT라는 학생들끼리 수학여행 가듯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밤새 술을 강요하는 행사는 조금 절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초고속 인터넷과 숙소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을 경험해보니 정말 한국이 왜 디지털 강국이라 불려져 오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과도 같은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움직일 때나 고속도로, 지하철 등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끊기는 것은 물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당에 가면 고기를 직접 웨이터분께서 잘라주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과 딱 한 번 가본 한국의 바비큐 식당에서 한국인 아주머니는 커다란 가위로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디테일하며 친절한 서비스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저는 일주일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안부를 전하고 고향에서 쉴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 볼로냐 공항에 내리자마자 한국 인천국제공항과는 다른 느린 환경과 수화물이 2시간이 지나야 나오기 시작하는 인프라, 그리고 여전히 쌀쌀한 제 방을 3시간 넘게 데워도 따뜻해지지 않는 라디에이터 등을 살펴보며 한국에서의 삶이 벌써부터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트러플 파스타만 먹던 고급스러운 귀족에게 알리올리오처럼 일반인들이 먹는 파스타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편리하고 수준 높은 인프라가 비록 한국 기숙사보다 3배 이상 큰 제 집이 주는 안락함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도망치듯 일주일간의 휴식 같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들은 그립겠으나 한국 또한 음식들의 종류가 정말 많기에 한국에서 금방 적응한 뒤 드디어 6개월의 공부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이탈리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제 주변의 교환 학생 친구들은 이미 한국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해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들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디자인 전공자이자 한국어도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영어와 한국어만 유창하다면 일자리가 넘쳐나는 선진국가였기에 부모님에게 영상통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좋고 나는 이곳에서도 잘 자리 잡고 성공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줄 거야. 오빠도 독일 중국 스마트폰 회사에 취직해 독립한 것처럼 나도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싶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부모님은 제게 우리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탈리아 기준 자동차로도 이동 가능한 독일과 비행기로 12시간 가야 하는 한국의 거리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니 너가 자리 잡기 이전이라도 우리가 방문해 너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줄게라고 순순히 제가 이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고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정말 설렜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고 제 옷들과 간단하게 먹을 이탈리아 식자재를 가져다 주시고 제가 머물 원룸 숙소의 인프라와 화장실 바닥까지 온돌이 들어오는 원룸 숙소의 컨디션을 확인한 부모님은 우리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는 걸 이라는 농담을 하시며 저와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하고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을 해도 이탈리아에서 버는 일반 또래의 월급인 800유로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서 현지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200유로씩 부모님들끼리 식사하시라고 용돈을 드릴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순조롭고 행복한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해 자리 잡은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고 저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직까지 확신이 없지만 관심은 많은 분들은 한국은 매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선진국이며 유럽보다 이러한 삶의 수준이 더 높으니 꼭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유럽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한국에서 자리 잡은 소피아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외로 한국인들의 최저시급이 유럽의 선진국가보다 높고 생활 수준이 발전되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을 전하는 현명튜브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